오늘 문제가 여러분들 중3이라고 하면 중2 때 배웠던 얘기, 중2 때 배웠던 얘기래. 그리고 중3에 이제 걸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수준은 그 정도다라고 해보시고, 어휘 문제 여기 넣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혹시 여기서 어려운 단어 없었니? 어려운 단어는 없었니? 자, 여기 문맥에서 맞춰서 우리가 어휘를 넣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뜻을 설명할 수 있게끔. 자, 추상적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설명 못하겠지. 설명 안 하겠지. 추상이 뭐니, 얘들아, 추상. 느낌적인 느낌이라도 얘기 한번 해봐. 현모, 추상. 보이지 않고 사랑하다.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은 뭐 사랑하다 이런 느낌. 사랑 같은 이런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런 어휘들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언제부터 하겠다고요? 중3 때부터 계속 던지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넣는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자, 좀 전처럼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 상자에 대한 글자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추자에 대한 글자 의미도 알면서 어휘력이 늘어나는 걸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 왜냐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추자의 의미도 아니고 상자의 의미도 아닌데, 그걸 의역했을 때, 의역이라는 거 알지? 의역 아니?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약간 러프하게 해석을 했을 때는 보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상자가 무슨 상자의 의미인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상자 어떤 느낌이 들어? 보이지 않아.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상자 들어봤어? 상상하다. 오케이? 자, 추자는요, 나중에 뭐 뽑을 추자라고 쓰긴 하는데요, 그냥 생각으로만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추격하는 거. 생각으로만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이는 거야? 아니면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역이 맞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상에 대한 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구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얘네들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구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추상이면 구체는 보이는 거예요. 채자는 뭘까? 채자는 형체가 보인다라는 거지. 이렇게 형체가 눈에 보이면 구체, 보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존재는 추상.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여러분들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다 추상에만 존재하지 않니? 여기 지금 사귄 사람 있어? 있어? 없어? 없으면 다 추상적. 있어? 그래? 그럼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다 추상적인 대상으로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 글자들에 대한 의미 파악하느냐,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글자들은 추상 외우는 게 아니고 구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 글자를 읽으면서 이 단어 뭐지? 이거 글자 뭐지? 글자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 더 나아가면, 자, 이게 우리가 한글처럼 보이죠. 한글로 쓰여졌죠. 근데 우리 한글은요, 우리 그 국어는요, 단어가요, 세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유어. 고유어라는 거는 우리 순수 우리말, 순우리말. 두 번째는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있어요. 이거 아마 2학년 과정에서 했을걸? 위에 우리 책에 해갖고 국어 시간에 안 했니? 한 것 같아. 상이어, 하이어 이런 거 했어? 그때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외래어는요,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말. 우리 스마트폰 다 뭐야? 영어이지. 근데 영어 우리 알파벳으로 쓰니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한글로 쓰니? 한글로 쓰죠. 그쵸? 그래서 이미 우리 국어 안에 우리 말로 자리 잡은 거예요. 한글로 쓸 수 있게끔. 한자어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한자어가 한문으로 한자로 쓰니 아니면 한글로 쓰니? 한글로 쓰지. 추상도 다 한자어예요. 구체도 한자어, 기능도 한자어, 의논도 한자어, 활용도 한자어. 고유어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쓰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되냐?
저번에 물어보니까 한자 한 사람 별로 없잖아. 그치? 한자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자어는 의미 파악만 하시면 돼요. 좀 전처럼 추상에 대한 의미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착각하는 거, 추상적 이렇게 읽으니까 아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아닙니다. 읽을 수 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요. 보자. 이제 넘어가면 요 활용이라는 말은 용어는 활용되어 이렇게 넣어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법에서 활용이라는 개념도 배울 겁니다. 나중에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문법은 활용된다. 용어는 활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활용에 대한 용어의 활용의 개념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이제 7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는요. 뭐에 대한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쭉 이렇게 보니까 장르가 어떤 장르 같아요? 영역이 어떤 영역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영역을 물어보는 건 우리 OT 시간에 했던 얘기 있었죠. 국어의 영역은 더 세분화됩니다. 어떤 영역 같아요? 제목이 없어서 그래. 원래 제목이 귀뚜라미인데.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짧은 글로 운율이 있는 문장으로 쓴 그치 문학에서의 시죠. 그래서 이거 문학에 대한 시구나. 그럼 시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풀어본 거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7번부터 13번까지. 일단 영역부터 정리해 봅시다. 뒤로 넘어가면요. 14번부터 17번까지는 무슨 영역 같니?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서술자가 있는 거라고 하네요. 이건 문학에서 그렇죠? 소설 영역에 대한 문제네요. 문학 영역 중 소설. 요건 뭐라고 해야 될까? 18번부터 20번은 18번부터 20번, 21번부터 24번 요걸 무슨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아까 우리 저번에 했던 국어는 앞으로 세분화된다고 했어요. 문학도 있고요, 문법도 있고요, 화법도 있고요, 작문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 독서 영역이에요. 독서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문학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문학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독서 영역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독서 영역이에요. 그래서 독서라는 게 실제 이렇게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라는 의미로 독서.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라는 게 국어 영역 중에 하나 물어보는 능력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독서 영역. 24번까지가 독서 영역. 그리고 저번에 우리 풀다 가셨던 요 25번부터가 무슨 영역? 문법 영역. 네, 문법은 나중에 언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한 세 부분의 영역에 대한 측정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어휘는 그냥 체크하는 거고. 그럼 우리 국어 영역은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문학도 있고요. 문법이라고 하는 언어 영역도 있고요. 독서 영역이 있고요. 그 외에 화법 그리고 작문 이렇게도 나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문법과 그리고 고1 때까지는 문학, 이후에는 독서가 수능 때 엄청 어려워지니까 고3 때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가장 핵심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외에 이제 화법 영역도 있고요. 말하기, 듣기, 그리고 작문 영역도 있는데 이 영역들은 언제 이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쓰일 거냐면 학교에서 수행평가하죠. 그게 수행평가가 뭘 하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때 이 작문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해요. 또는 토론, 토의, 발표할 때 화법 영역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아마 이 영역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귀찮게 할 거고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 문학은 지금 봤듯이 시와 소설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또는 그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쭉 수업을 해 나갈 때 시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공부를 할 건데 시가 뭐 같아요? 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지금은 문제 맞았다 틀렸다 이거 뭐 이거 왜 틀렸을까 그런 고민해도 좋지만요. 전반적인 국어 영역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 거니까 이 시가 도대체 뭘까라는 그 근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같아요, 시는? 잘 모르겠어? 시는 뭐 같아? 시에 대한 그냥 본인의 생각. 짧은 글. 오케이. 그럼 짧은 글의 반대는 뭐니? 긴 글? 문학에서 우리 긴 글로 표현한 게 시야, 시가 아니야? 시가 아닌 아까 우리 봤던 어떤 장르가 있어? 소설이 있죠. 그럼 긴 글로 표현한 게 소설이기도 하겠네요. 라는 거에서 야, 우리가 그럼 긴 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쓸게요. 여러분들 이런 글자 본 적 있을 거예요. 산, 문.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산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산문대회 이런 거 하지 않았니? 뭐 100일장 하다 보면은 운문대회 학교에서 잘 안 했어? 그렇구나. 그럼 산문의 반대 짧은 글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물론 짧은 글의 우리가 원래 의미는 단문 뭐 이렇게 짧을 단자를 가고 단문이라고 하겠지만 문학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짧게 함축시켜서 리듬감이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라고 해서 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짧은 글 문학은 시는 운문이고요. 소설은 산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설명. 그래서 운문이라는 글자도 이제 익숙하게 여겨야 되고 산문이라는 글자도 익숙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 글자의 의미는 나중에 또 풀어서 설명할 거고요. 그럼 자 이제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았네요. 제가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2번으로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연과 행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연과 행이 어때? 어디가 연이고 어디가 행이야? 연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거 다르네 라고 해서 찾을 수는 있어서 그래서 틀렸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었네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화 사람으로 표현한 거야? 누구를? 사물을? 그럼 여기서 누구를 의인화한 것 같아? 제목이 귀뚜라미. 그럼 다시 귀뚜라미는 사물이에요? 그럼 의인화는 뭘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실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 설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요 중3 과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막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의문의 형식이라는 게 뭐니? 의문형. 여기 찾으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았니? 아니면 그냥 2번 딱 보여서 끝났어? 3번 봤어? 4번은? 이거 어디 나와 있어?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은? 자, 분명히 우리가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2번으로 나왔지. 그럼 지금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도 적절한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그럼 이것도 틀린 답인가? 아니야? 찾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이 국어를 문제를 풀 때 제가 고등학교 실력은 중학교 때 이거 맞추는 실력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고등학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그렇죠? 여기 없는 우리 소유 학생까지도. 근데 4번을 못 찾아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게 실력이란 얘기예요. 그 실력이 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벌어져요. 드러나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나도 되게 힘드네. 요 부분이 문장이 비슷한 문장처럼 쓰인 것 같아요. 왜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처음은. 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지. 누군가의, 누구의. 오케이? 네. 노래일 수 있을까? 뭐뭐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문장 속에서 앞에 누구로 시작하는 부분이 같고 마지막에 리을일 수 있을까? 리을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구조가 비슷하죠. 자, 똑같은 문장 구조, 똑같은 문장이라고 안 했죠. 비슷한 문장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벌어지는 실력 부분인 거예요. 하나 더. 자, 대조할 때 이 대조가 무슨 말이야? 대조. 대조가 무슨 뜻일까? 좀 귀찮지. 대조 무슨 말일까?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대조야.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비교라는 말, 대조라는 말 잘 구분을 안 해서 그런데요. 비교는요 서로 비슷한 거예요. 대조는요 서로 차이점이에요. 그걸 우리는 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에 대한 어휘 또는 이런 글자들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 1학년 됐다고 해서 이게 확 늘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그럼 대조했네요. 다른 대상과. 그럼 다른 대상은 이제 귀뚜라미를 누구랑 좀 대조한 것 같아? 오케이, 잘했네. 찾았네. 그럼 이건 확실히 찾아줬네. 근데 대조의 뜻도 우리가 확실히 잡고 가면 더 좋았겠죠? 자, 이제 8번 문제 보면 화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제 시에서 화자라고 하는 거는 이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시인은 아닙니다. 시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시 안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시는 지금 누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의 화자. 귀뚜라미. 그럼 귀뚜라미가 시를 쓴 거니? 아니. 귀뚜라미 인척한 거지. 누가요? 시인이. 그래서 화자는 귀뚜라미. 그럼 귀뚜라미는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1번. 시인과 화자가 일치할 수 있니? 안 되지. 시인은 사람이고 귀뚜라미인데.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시는 문제겠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는 1번. 요거 2명 틀렸지? 그럼 자, 시인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요거 시의 표면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화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에요. 이 화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둬야 되는 거, 반복해서 익혀둬야 되는 거. 알겠죠?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학도에 어느 정도 개념, 우리가 반복 학습하면서 머리에 배경 지식으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의 개념인 거고. 자, 9번 문제 잠깐만 보면, 자, 9번은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 여기다 적었고, 옆에다가 표현법이라고 쓸게요. 표현법을요, 여러분들 지금 중1, 중2 과정 올라오면서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를 아주 집약적으로 배우진 못했어요. 압축적으로 모아서 배우진 못했어요. 퍼뜨려 놓고 배웠거든요. 1학년 때 뭐 별 떨어지는 거, 운동장에 떨어진 뭐 이런 교과서도 있을 거고. 했나? 유성이라는 시? 안 했니? 잘 안 했고. 오후가는 했나? 잘 모르시죠? 뭐 달도 친구하고 뭐 물도 친구하고. 그런 거에 이제 표현법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뜨문뜨문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법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에 딱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
표현법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먼저 반어 표현이 뭔지 알아야 되고, 감각의 전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울테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대조가 뭔지 알아야 돼. 대조가 또 나왔지?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표현법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밑줄은 똑같이 쳐주셔야 되고요. 혹시 지금 밑줄 칠 때요, 여러분들을 풀었던 그 펜 색깔과 다른 빨간색이면 더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에서는 요 표현법 공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본적인 요 개념 공부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개념 공부 하자라는 얘기예요. 표현법 공부 하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기억은 뭘까?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고 누가 한 말이라고요? 귀뚜라미가 한 말이에요. 그럼 이 귀뚜라미가 한 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울음은 아직 뭐가 아니야? 노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궁금증이 던져져야지. 왜? 너 왜 노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니? 라고 하는. 자, 이런 문제의 유형부터 파악을 하자면 귀뚜라미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왜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국어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능력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의미 이해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봅시다. 이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다라는 거지. 나 알 것 같아 라는 말일 것 같아요. 의미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걸까? 안 보이는 걸까? 안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숨겨진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 숨겨졌다라는 말을 시에서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함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봤어? 함축적이다? 함축이라는 말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근데 글자가 그렇게 뭐 쉬운 글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귀뚜라미가 한 말, 내 노래는 아직 노래 아니야 를 왜 얘기 이렇게 했을까? 그걸 이해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 이 기억에 대한 하나의 문장만 봐서는 절대 못 풀어요. 왜요? 앞뒤 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봐야 된다 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만 봐서는 절대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거 틀리는 부분을 보면요, 기억만 봐서 틀려요. 그럼 앞에 문장 한 번만 볼래요?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닌 것 같아. 자, 대조가 되고 있지. 누구의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소리가 크다라는 얘기야? 내 소리가 크다라는 얘기야? 매물 소리가 큰 거야. 그러니까 내 소리는 아직 노래 같지도 않아 라는 의미로서 형성이 되는 의미겠죠. 그럼 이거는 답이 몇 번으로 갈 수 있겠어? 1번 겸손한 모습을 드러낸다. 2번 다른 소리 대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리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그치? 그러나 1번, 자, 겸손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겸손한 모습 아닌 것 같아? 요거는 그러면은, 자, 일단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되면은 요런 문제 연습은요, 자, 동그라미, 세모, X 중에서 저는 세모라고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그런데?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 아니래라면 좀 겸손한 느낌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미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 겸손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럼 매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절한 것부터 찾아봅시다. 매미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답은 몇 번처럼 보여요? 다른 대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맞죠? 그럼 지워주시고. 또 매미 때문에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자, 내 울음은 아직 노래 같지가 않아. 왜? 일정한 노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러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연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반면에 내 소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 라는 내용은 뒤에 한번 보자. 힘들게 하고 있니?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울리고 있다는 얘기야? 안 울리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 안 울리고 있어.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1번, 3번, 4번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도 아닌 것 같고요. 4번도 아닌 것 같고 3번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몇 번 같아요? 3번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힘들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치? 근데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3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겸손한 모습은 또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만 좀 어려운 말 쓸게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개연성이라는 말을 좀 다시 좀 풀어보자. 개연성이 무슨 말일까? 개연성. 어렵지. 개연성의 반대가 필연성이거든. 그럼 필연성은 무슨 느낌이야? 꼭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개연성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 그렇게 볼 수 있을 가능성. 그래서 감상은요, 어느 일정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섭렵해야 되는 그 마인드고, 지금은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는 거는 문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깊게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요, 그냥 딱시 하나만 밑줄치고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중3 때까지는 그냥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1 때 올라가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게 문학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밑줄친 대로 외우는 게 문학이었거든, 중학교 때까지. 근데 절대 고등학교 때는 외워서는 안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독해하고 읽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우자라는 말이고요. 자, 추구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추구라는 말을 제가 조금 어려운 말 두 가지를 쓸게요. 이 두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해요. 지향과 지양. 자, 어떤 게 좋은 느낌 같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느낌이거든? 어떤 게 좋은 느낌 같아? 1번일까? 2번일까? 앞 글자는 똑같으니까 뒷 글자에서 갈라지겠지? 좋은 느낌은 어디야? 1번? 왜요? 이 향자가 뭐냐면요, 향하다예요. 향하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그러니까 좋은 느낌 맞죠? 내가 가야 되는 공간, 추구해야 되는 거, 지향해야 되는. 양자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혹시 있네? 없지? 요 양자는요, 우리 됐어, 필요 없어, 이걸 우리 뭐라고 하지? 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양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안 받아들일 거라고. 그럼 우리는 지양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뭘까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생각을 우리가 쭉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1년, 2년, 3년이겠지만 3년 한번 보자. 3년에서는 뭐래? 나중에 이 매미놈들 없어지면 요렇게 내려오면 내 울음도 누군가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해서 자, 1번 체념했다. 2번 희망을 품고 있다. 그렇지,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태도로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이런 것과 유사한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5번이 되겠죠. 자, 3번이 왜 안 될까? 자, 무기력한 삶에서 라고 하는 거, 오랜 방황가 라고 하는 말. 자, 방황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랜 방황. 헤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귀뚜라미는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헤매는 것 같아요? 안 헤매는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안 좋지. 그럼 방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무기력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무자가 뭐니? 없다. 기력이 없다.
그럼 얘는 지금 기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계속 울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지. 끼뚤끼뚤끼뚤끼뚤 울고 있는 거는 무기력한 것 같아요? 기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든 틀렸어요? 여기에서 X를 쳐주시면 좋아요. 자, 위에다 X를 칠 때요. 선택지 위에다 치지 않고요. 선택지 끝에다 치지 않고요. 틀린 부분 위에다 쳤죠, 제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연습. 그럼 다시 힘든 처지에서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는 자, 힘든 처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힘든 처지지. 왜? 콘크리트 틈에 있었어.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묻혀? 그럼 힘든 처지 맞네. 근데도 나 나중에 가을 되면 내 소리가 노래될 것 같아 라고 희망 갖고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부터 해요. 문학도 문장 붙어 있는 거, 독서도 문장 붙어 있는 거. 특히 시에서 절대 외워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요건 시어의 우리 의미 이해니까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요거 화자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시어다라는 거 가에서 기억에 가 여기 울음 요 울음은 그러니까 누구의 울음이냐라고 찾아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차가운 바닥 위에서 토하는 울음, 차가운 바닥에서 울음을 울고 있다라는 것 같아. 울음을 울고 있다. 그럼 하나의 이제 문장 성분을 얘기할 건데요. 문장 성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사람을 우린 주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주어는 많이 들어봤지. 영어에서 주어 동사 워낙 많이 하니까. 지금 여기 주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치. 시에서는 안 나타났지.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 이거 누구 건지 너 파악했니? 나는 뭐예요? 노래. 그럼 이거 누가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거야? 귀뚜라미가. 그치? 그러면 화자의 소망, 귀뚜라미의 소망이다. 귀뚜라미 현재 울음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5번이 답이 되죠. 여러분들이 3번으로 많이 가셨는데 3번 한번 볼게요. 화자의 신념의 소리지만 화자의 불신의 소리다라고 한다면 이 글자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신념은 뭐 같아요? 신념. 믿는 거. 그럼 내 울음은, 내가 울고 있는 울음은 지금 믿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좀 결이 다르죠? 불신은 뭐예요? 불신은? 불교 신자야? 아니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념은요? 믿음이라고 하면 생각해 되겠죠. 이 글자도 처리가 돼야 된다. 근데 뭔가 믿음과 믿지 못하다 이런 건 아니죠. 자신의 처지가 지금 안 좋다 이런 걸 얘기한 거니까. 자, 13번의 문제가 이제 성격이 다른 하나라고 했는데 이 성격이 다른 하나다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쓸게요. 이질적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질적인 걸 고르세요 라고 문제 발문에 나왔는데 이질이라는 단어를 몰라갖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질의 반대말을 먼저 처리합시다. 이질의 반대말은요, 성격이 같은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할까? 동질적이다 라고 해요. 그럼 질자는 성질이고요. 동자는요, 같다예요. 그걸 유추해서 이질적이다의 질자는 성질이 요때 이제 이자를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 다르다. 맞아요. 다르다의 뜻이에요. 가끔 요거 이자가 두 개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두 개의 이자도 있지만 우리가 동음이어가 워낙 많아서 요 이자를 제가 가지고 보면은 오늘 수업은 한 7시까지 할 겁니다. 할 때 이견 있는 사람 들어봤니? 이 있는 사람 요런 느낌의 이자예요. 자, 의자, 견자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 주장이거든요. 자, 저 7시까지 할 건데 이 있는 사람,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다 다르지 지금. 선생님 무슨 7시까지입니까? 그게 이견, 이의, 알겠지? 그때 다르다 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시고 아까 답은 그게 잠깐만 이거 답이 몇 번이었더라? 13번 답은 1번이네요. 그럼 왜 성격이 다르냐면 A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고요. B부터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고 있고요.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콘크리트 벽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은요. 귀뚜라미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근데 높은 나뭇가지에는 누가 있어요? 그래요. 매미 소리.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다 귀뚜라미에 관련된 거. 얘는 매미와 관련된 거.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C 부분을 봤는데 뭐 12부분을 다 맞으신 분은 없네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14번에서 첫 번째 문제를 다 틀렸어요. 14번 문제 여기. 그럼 요거는 이제 서술자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서술자의 개념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우리 화자에 대한 개념도 있었듯이 서술자에 대한 개념. 서술자는 소설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설 공부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요거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일단 5번으로 체크만 해주세요. 근데 반면에 이제 15번은 잘 맞았네, 다 맞았네, 답은 3번이니까 요거는 이제 정서, 심리 변화, 정서 변화를 찾으라는 문제였고요. 자, 16번은 이유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거는 추론해야 되는 건데, 자, 기억의 이유는 지금 기억에서 뭘 했냐면, 자, 눈물이 났대. 그치? 눈물이 왜 났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의 어떤 연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의미 함축처럼 이것도 의미 함축처럼 이유를 찾아내줘야 되는 문제예요. 얘 왜 울었어? 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개는 적절할 거고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답이 4번인데 왜 적절하지 않을까? 4번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네. 닭싸움 했니? 안 했니? 안 했어? 했지. 네, 패배했지. 졌지. 어떻게 졌어? 닭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졌어? 응? 자, 여기 다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 수탉은 아쉽게 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진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아쉽게 라는 요 말이 틀린 거죠. 자, 요 문제가 틀리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닭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보통 읽을 때 닭싸움에서 졌으니까 울었어. 말이 되잖아 라고 넘어가요. 4번 선택지 읽고. 그쵸? 근데 정작 오답인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아쉽게였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문장 성분 나중에 이제 문법 공부하다 보면 이걸 꼭 체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정확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선택지를 정확하게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쉬운 느낌이야? 여기서 느껴지는 게? 꼼짝 못했던 게? 아니지?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요거 틀리신 분들은 닭싸움에 패배한 거 맞는데 라는 거에 꽂히다 보면 아쉽게가 안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의 갈등 양상이다 보니까 답은 이제 인물과 인물이지 나와 점순이야의 갈등. 내적 갈등이 무슨 말이냐면, 내적이란 말은 속이에요. 고민, 혼자 속에서 고민하는 거. 물론 고민 드러나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라는 말이 주된 갈등이라고. 메인의 갈등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메인. 그래서 그 메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으로 일단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개념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문학이고, 여러분들 이제 독서 부분에서 18, 19, 20번은 생각보다 저는 뭐 제 기준에는 그렇게 많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맞은 것 같고, 18, 19, 20은요. 그쵸? 다 맞았네요.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21번 문제부터도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는요, 또 독서 문제예요.
독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장문 영역이 겸해진 독서예요. 이게 장문, 글쓰기 장문. 그것까지 포함된 독서이긴 한데 21번부터 여기까지 틀린 게 22번 문제 하나 이제 여기서 답이 이제 1번인데 2번으로 가신 분들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 하기보다 아마 요런 단어들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비교와 대조는 서로 다른 말이야 라는 말 그걸 확실하게 우리 국어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고 인과라는 말, 분석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분류라는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 방식인데 우리가 아직 정리를 다시 한번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부분들은 본 수업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독서 기준으로 또는 장문 기준으로는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 없게 읽느냐라는 정도였어요. 근데 문법이 완전히 좀 어려울 수는 있죠. 문법이 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문법은 지금 문법 실력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요거는 제가 본 실력을 보기 위해서 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풀이는 따로 없어도 지금 본 수업에서 할 거거든요. 품사부터 정리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문법을 다 맞으신 분이 없고 그리고 문학보다 문법을 더 많이 틀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문법에 대한 우리는 공부가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답만 여기 체크할게요. 25번의 답은 4번이고요. 26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27번의 답은 1번. 그리고 28번의 답은 5번. 29번의 답은 4번. 그리고 30번의 답은 5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본 수업을 하고 나서 이 틀린 문제를 다시 보시면 왜 틀렸는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설명을 생략하고 본 수업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볼 거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은 요 시험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러진 않아요. 내가 여기 입력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몇 번으로 했고 왜 틀렸는지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비교 대조하는데 쓸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뭐 봤을 때 반응보다는 그 전년도, 전전년도 제가 학생들한테 똑같은 시험지를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게 공통 영역 부분이라서. 근데 엄청 잘하는 실력도 아니지만 그래도 중2 이상의 실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 점수대가 별 차이 없어 다들. 뭐 21점부터 25점까지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한 28점, 29점도 나오거든. 30점에서. 근데 못하는 친구는 10점대도, 10몇 점대도 나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좀 봤고요. 근데 이제 이 다음 거,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우리 2차 시험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간을 여러분들 분배를 할 때 이거 한 번에 그냥 쭉 풀었죠? 뭐, 나눠서 풀었니? 한 번에 그냥 쭉 풀었지. 근데 지금 2차 시험은요, 그냥 나눠서 풀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제 가져가시면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화요일 날 4시 반에 모이기 전까지 하루에 한 지문씩 조금씩 나눠서 풀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우리가 뭐 모의고사처럼 시간 제공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시 한 편, 시에 걸린 문제 아까 5문제, 뭐 소설에 걸린 문제 5문제면 시 한 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소설 한 번 또 풀고 쉬었다가 독서 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단 문법은 한 번에 다 풀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시면서 시험지를 하나 또 드릴 겁니다. 똑같이 이제 어휘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고요. 시가 조금 어려운데 중3 때 배우는 시여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문법 문제가 25번부터 여기도 이제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학 문제를 이제 시로만 좀 넣습니다. 시로만 넣고요. 곡선은 20번 문제. 곡선은 20번 문제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화법이라던가 장문 문제. 그렇게 영역이 내어 있다. 물론 지금 영역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영역 구분보다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바대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7번부터 11번 풀고 나서 다음날 뭐 12번부터 16번 이렇게 쭉 풀어도 된다. 그러나 정성껏만 풀어달라. 알겠죠? 갑자기 막 몰아서 풀면 학원 오기 전에 막 몰아서 풀면 정성껏이 안 되겠지? 다 맞추기 위해서 정성껏만 풀어달라. 근데 뭐 다른 걸 이게 뭐 찾아보면서 풀지는 말고. 알겠죠? 그렇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요.